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멘탈 강화법.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아무리 겉으로 단단해 보이는 사람도, 매일 밝은 말만 하는 사람도, 강한 척 살아가는 사람도 사실은 마음속에서 수십 번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멘탈이 강하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이 와도 다시 중심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즉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감정을 겪고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에 잠시 휩싸일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나의 방향을 잃지 않는 힘을 말합니다. 그 힘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매일의 선택과 생각하는 방식, 감정에 대응하는 방식 속에서 천천히 자랍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마음을 실제로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부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마음속에서 갑자기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작게 들렸던 말 하나가 예상보다 크게 꽂혀 자존감이 훅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나 실수보다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하는 자기 비난이 사람을 더 쉽게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멘탈 강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외부가 어떻든,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상황이 닥치든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1차적 요인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던지는 말들입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은 문제 그 자체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주로 부정적입니다. 작은 실수에도 역시 난 안 돼라고 단정하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지나치게 흔들리고 외부의 평가와 시선에 의존해 마음이 들썩입니다. 반면 멘탈이 강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실패가 생기면 내가 부족해서라고 여기지 않고 어디서 잘못됐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지? 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즉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고합니다. 멘탈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외부 기준과 내부 기준의 차이입니다. 타인의 눈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평가받는 듯한 느낌 속에서 삽니다. 누군가의 평가가 신경 쓰이고 이번 일이 잘 돼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고 작은 실패 하나에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강합니다. 반대로 스스로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주변이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잘못된 상황 앞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불안정하지만 나는 불안정하지 않아. 상황은 문제지만 난 해결할 힘이 있어. 이런 내면의 기준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멘탈의 핵심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의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을 다스리는 사람이 인생을 다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멘탈 강화의 모든 원리를 한 문장에 담고 있습니다.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 공간을 길러온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화나는 순간에도 잠시 숨을 고르고 불안이 올라올 때에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자신을 잡아두는 힘. 이 힘이 결국 무너지지 않는 내면을 만듭니다. 멘탈 강화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마음의 보호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외부 자극이 닿았을 때 바로 무너져버리지 않도록,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해버리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보호막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편한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부정하려고 합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별거 아니야. 힘들지 않아. 이런 말은 위로가 아니라 감정 억압입니다. 억압된 감정은 계속 쌓이다가 결국 폭발합니다. 그래서 멘탈을 지키는 사람은 불편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힘들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문장 하나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 근본적인 힘을 키웁니다. 인정해야 비로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억누르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멘탈을 강화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을 기록하거나 관찰합니다. 감정은 기록할 때 힘을 잃고 관찰할 때 떨어져 나갑니다. 예를 들어 지금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말을 머릿속에서 내 안에 불안이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다고 바꿔보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것만으로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간격, 즉 심리적 거리두기가 생깁니다. 이 작은 간격은 무너지느냐 버티느냐를 결정하는 힘입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스도 감정에 빠져 살지 말고 감정을 바라보며 살아라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과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멘탈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마음입니다. 남들이 나를 비난해서 무너지는 것 같아도 사실 진짜 이유는 내 안의 목소리가 나에게 더 큰 비난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도 못하냐? 왜 또 이러냐? 너는 늘 이렇다. 이런 내면의 독백은 자기 비난을 강화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회복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멘탈이 강해지는 첫 번째 단계는 나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너그러움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나약함도 아닙니다. 진짜 너그러움은 나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자기 비난은 사람을 쓰러뜨리고 자기 이해는 사람을 다시 세웁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지금 힘들지만 극복할 수 있어. 나는 예전에 이런 문제도 넘겼어. 실수해도 괜찮아. 수정하면 돼. 이런 말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자기 격려입니다. 반면 멘탈을 약하게 만드는 말은 이렇습니다. 난 원래 약해. 난 못해. 이건 절대 해결 안 돼. 이런 문장은 스스로에게 제한을 걸고 내면을 고갈시킵니다. 그래서 멘탈 강화는 말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말이 사고를 바꾸고 사고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결국 삶을 바꿉니다. 또 멘탈이 강한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합니다. 멘탈이 힘들어지는 이유 중 절반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감정, 이미 지나간 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상황. 이런 것들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것들에 매달립니다. 반면 멘탈이 단단한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지?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어디까지지? 이 질문은 마음을 현실로 끌어오고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작은 발판을 찾게 합니다. 이 발판이 바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특정한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첫째, 문제를 막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가 아니라 지금 불안한 이유는 세 가지다라고 구체화합니다. 구체화된 문제는 이미 절반 해결된 문제입니다. 둘째, 문제를 쪼갭니다. 큰 문제는 마음을 압도하지만 작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작은 부분부터 해결합니다. 전체 해결이 아니라 첫 조각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이 작은 해결이 모여 큰 문제도 풀립니다. 넷째, 감정을 적절히 다룹니다. 감정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과하게 몰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은 그저 조절해야 하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다섯째, 쉬는 방법을 압니다. 쉬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능력이며 전략입니다. 적절한 휴식은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즉 현실 직면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문제를 키우고 감정을 폭발시키며 결국 멘탈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해결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현실 직면이 잘 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수 있어.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 태도는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내적 힘입니다. 멘탈 강화의 정점은 내가 나를 믿는 힘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불리는 이 힘은 외부가 어떻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이 힘이 있으면 누가 나를 비난하든 어떤 실패가 찾아오든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사람을 지탱하는 것은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내면의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멘탈은 나를 믿는 힘 위에서 완성됩니다. 그 믿음이 자기 중심을 세우고 그 중심이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당신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지만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고 불안이 밀려오더라도 숨 한 번 고르고 선택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멘탈이 강해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자기 비난을 줄이고 자기 이해를 늘리며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멘탈은 하루하루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상황 앞에서도
자신의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멘탈 강화의 증거이며 당신이 성장했다는 신호입니다.